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오늘로 한 달을 맞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여전히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장관이 전쟁이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며 미국은 지상군 없이도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오늘로 전쟁이 한 달을 채우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조금 전 마이애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철저히 타격받고 있다면서 이란이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are talking now. They want to make a deal. Very simply, our military is the greatest in the world by far. Iran is being decimated. Thank you.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이란 전쟁이 예정된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면서 몇 달이 아닌 몇 주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장관들에게는 앞으로 2에서 4주로 좀 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Expect to conclude it at the appropriate time here in a matter of weeks, not months, and the progress is going very well. Obviously, we have some work to do. We have to finish the job, and we are finishing that job.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상군 없이도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으로 미군 병력을 증파하고 있는 건 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이 대응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ut we can achieve all of our objectives without ground troops, but we are always going to be prepared to give the president maximum optionality and maximum opportunity to adjust to contingencies should they emerge. 미군은 현재 육군 정예 82 공수사단 등 병력 수천 명을 중동에 증파하고 있는데 이란과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해 이란이 곧 역제안을 내놓을 거란 보도가 나왔는데 전달됐습니까? 네, 미국 CBS 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역제안이 중재자를 통해 이날 중으로 제시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아직 이란의 답변을 못 받았다면서도 특정 사안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메시지는 주고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협상 주체가 누군지, 무엇을 언제 논의하게 될지에 대해 더 명확한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와 함께 이란전 종료 뒤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책의 도입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에 맞설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도 돕겠지만 당사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면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주요 7개국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미국의 요청에 어떤 입장을 내는지 궁금한데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주요 7개국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무상 항행을 영구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다소 원칙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프랑스 외무장관은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군사 목표가 달성된 뒤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안보와 항행 자유가 보장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Dans le cadre de conflits qui ne concernent pas les pays qui ont besoin que cette circulation puisse avoir lieu. 미국은 즉각적인 조치를 압박했지만 적대 행위의 정점이 지나간 뒤에야 안전보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차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또 공동 성명에서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만날 준비를 마쳤고 파키스탄에서 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고 독일 외무장관이 밝혀 이번 전쟁의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연장에도 유가는 급등했고 뉴욕 증시는 동반 하락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51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뉴욕 연결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전쟁 한 달 만에 종전을 위한 직접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물밑 간접 협상을 거쳐 조만간 파키스탄에서 대면 협상에 나설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데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양측이 직접 만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면서 희망과 신뢰의 첫 신호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양측의 초기 입장들은 제3자를 통해 서면으로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날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자국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간접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15개 항목의 종전 제안서를 제시해 이란이 검토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와 이집트 등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란 측은 중재국을 통한 의견 교환은 시인하면서도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서를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 측 종전안을 거부하고 전쟁 피해 배상과 재발 방지 약속,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주권 인정 등을 담은 역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란 전쟁이 이란의 정권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중동 전쟁이 향후 며칠 안에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Es gibt erste Anzeichen, die zuversichtlich stimmen können, dass solche Gespräche stattfinden sollen. Die Kommunikation, die Abstimmung dazu, die ist schwierig genug. Es gibt mir Anlass zu vorsichtiger Hoffnung. 네, 그런데 이란 본토 타격을 강화한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제철소까지 폭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마르카지주 아라크 핵시설 단지에 있는 혼다브 중수 원자로를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현 상태의 중수는 핵무기용 중성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란이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계속 시설을 복구하려던 정황을 확인해 다시 한번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혼다브 중수 연구용 원자로는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토늄을 용이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인데요.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 당시 핵무기 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원자로를 재설계하고 노심을 제거한 뒤 콘크리트를 채워 불능화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이 핵 합의를 파기하자 이란은 재가동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가동 불능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습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마련된 안전조치 덕분에 방사능 유출 등 지역 주민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우라늄 추출 시설이라며 야지드주 아르다칸에 있는 우라늄 정광 옐로케이크 생산 공장도 폭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언했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한 연장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해 종전 협상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중동 내 미국 연관 산업체나 이스라엘 연계 중공업 기업 종사자들은 즉시 작업장을 떠나라며 보복을 예고해 전쟁은 확전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 타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제철소와 중부 이스파한 모바라케 제철소를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제철소 2곳을 타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למרות האזהרות, הירי נמשך, ולכן תקיפות צה"ל באיראן יעלו מדרגה ויתרחבו למטרות ותחומים נוספים שמסייעים למשטר בבניית והפעלת אמצעי הלחימה נגד אזרחי ישראל. 이 같은 전쟁 확전 양상에 유가는 급등하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유가 기준인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5.46%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 기준인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급등하며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주목하며 일제히 급락 마감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속에 원달러 환율은 뉴욕장에서 상승폭을 확대하며 1,510원 선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이란 전쟁은 어느 정도 끝이 보이지만 종결되기까지는 몇 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도 여기에 맞서 지상군 100만 명을 결집시키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박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이 제시한 15개 항목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협상보다는 군사적 압박으로 굴복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82 공수사단 등 정예 지상군 수천 명을 중동에 파견했습니다. 미국은 보병과 기갑부대 등 10,000명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I don't think anybody really wants people on the ground, but if it would help and not really put them in harm's way, obviously I wouldn't be against it because 이런 가운데 과거 이라크전에서도 핵심 보급 역할을 한 미군 수송기가 이란 인근에서 특이한 기동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 공군의 대형 수송기인 C-17 글로브 마스터가 아랍에미리트 영공에서 고도를 급격히 낮추고 선회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화물 투하용 비행 형태입니다. 지상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란도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지상전을 위해 이란이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조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참전하겠다는 이란 청년들의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50만 정도는 육군이 아직 타격받지 않은 육군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50만에서 100만이 되느냐. 민병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란 육군 사령관은 국경 부대를 시찰하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알리 자한샤히 사령관은 국경의 모든 곳에서 적과 대면할 각오가 돼 있다며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은 물론 중동 곳곳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심각한 병력 부족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군과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지상전이 감행될 경우 이스라엘의 전력 공백은 더 심화할 걸로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의 핵심 당사국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세 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란만 공격 목표로 두진 않았습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 후티 반군을 겨냥해 레바논, 가자지구, 예멘을 동시에 때렸고 시리아와 서한지구에서도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란을 포함해서 저항의 축 전체를 괴멸적 수준으로 붕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 병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은 서한지구 정착민 폭력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 내각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이 10가지 위험 신호를 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군 대변인도 현재 15,000명가량의 군 병력이 부족하며 절반은 전투 병력이라고 인정했습니다. אני רוצה לומר שאנחנו חסרים בצה"ל כ-15,000 חיילים, מתוכם בין 7,000 ל-8,000 לוחמים. 전쟁 문제에 대해 우호적이던 야당도 무리한 전쟁 확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공격은 공중작전이 대부분이라 지상군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상전을 감행할 경우 이스라엘도 대대적인 지상작전이 불가피하고 지금보다 더 큰 병력 손실에 충원이나 정책 변화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이 공격 목표를 이란의 군수산업 기반을 무너뜨려 국방력을 약화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그동안 군복무가 대부분 면제됐던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징집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지난 전쟁 한 달 동안 가장 긴장감이 돌았던 지역을 꼽는다면 중동의 석유와 가스를 실어나르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란은 이곳을 통과하는 배에 통행세를 받겠다는 절차에 착수했는데 통행세로만 한 해 150조 원, 이란 GDP의 최대 4분의 1의 수입이 예상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이 나기 며칠 전 이란 국영방송의 보도입니다. 물건과 기름이 오가는 잔잔한 바다의 모습을 보여주다 갑자기 화면은 바뀌고 어디선가 날아온 최신형 미사일에 바다 위 보트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충돌의 우려는 사실이 됐고 그러면서 바다는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가로막는 것만으로도 치명적 무기가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Attention all ships, attention all ships. Iran's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Navy.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이란 언론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통행료를 받으면 얼마나 벌지를 말입니다. 특별안보 서비스비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선박 한 척에 200만 달러, 우리 돈 30억 원을 받으면 1년이면 150조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란 국내 총생산 GDP의 최대 25%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스웨즈, 파나마 운하 요금 정도를 받으면 한 척에 평균 40만 달러, 우리 돈 6억 원씩 한 해 최대 38조 원의 수입을 올릴 거란 계산도 했습니다. 아직 공식 통행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30억 원 준이 무사히 통과되더라 그런 보도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란 의회가 통행료 징수 법안을 만지작거리는 중이라 곧 최종안이 나올 거란 얘기는 있습니다. 전쟁 전 전 세계 해상 석유 수출량의 3분의 1인 하루 1,400만 배럴이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조선 10척 가운데 8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향한 터라 걱정이 많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인상 조짐을 보이자 조금이라도 쌀 때 기름을 넣어두려는 소비자들로 주유소가 북적였습니다. 앞으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유를 기다리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 알뜰 주유소에 차량이 몰린 겁니다. 주유소 측은 이전에 공급받은 기름을 모두 판 뒤에 가격 인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는 30만 원 넣고 지금 40만 원. 아니 다른 데는 보니까 그래서 1,800원 넘어가 있더라고. 여기는 좀 그래도 거기보다 좀 싸네요. 하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2차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가격 상한액이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10원 오른 만큼 소비자들은 기름값 폭등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주유소들이 새 기름을 사들일 것으로 보이는 다음 주 초 지금보다 큰 폭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2,000원을 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 또 알뜰 주유소가 꽤 저렴한 편이라서 저렴하게 넣었지만 다음 주 한 2,000원씩 되면 한 달에 몇만 원씩 한도 저는 25km 정도 출퇴근을 하는데 그러면 꽤 많이 부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언제 안정될지 알 수 없어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고민이 큽니다. 기름값이 막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차를 많이 안 탄다고 하면은 차를 뭐 판매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석유 최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이처럼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농민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기계 운용비 상승은 물론 영농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줄이 오르진 않을까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기수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통에 담긴 기름을 농기계에 조심스럽게 붓습니다. 콩과 고추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선 영농 준비가 한창이지만 치솟는 기름값에 고민이 큽니다. 농협의 면세유 할인 확대 등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꺾이지 않는 유가 오름세에 한숨이 앞섭니다. 비닐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비료 뭐
인건비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기름값 부담은 농산물 생산 전반의 연쇄적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농업용 비닐과 비료 단가 인상은 물론 물류 운반비까지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농촌 지역 주유소에는 기름을 미리 확보해두려는 농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등 여파로 기름값이 리터당 200원 넘게 뛸 것으로 보이자 조금이라도 쌀 때 채워 넣으려는 겁니다. 주유소를 찾은 농민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훌쩍 뛴 비용에 막막함을 토로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오르면 나만 오르는 거 아니고. 누구 같은 경우 저기 기름때 갖고 저기 농사 짓고 과일 작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담이 없을 수가 없죠. 본격적인 1년 농사를 준비하는 영농철. 하지만 중동발 고유가 파고가 농촌까지 덮치면서 농가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중동 전쟁이 한 달간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고유가와 또 고물가, 고환율 악재로 성장률과 물가에도 부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과 신속한 추경 편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전쟁이 길어지면 경기 침체 속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중동 전쟁이 한 달간 이어지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전후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는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천장으로 인식됐던 1,500원이 뚫리며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중동 사태는 올 한 해 경제 성적표인 경제 성장률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보다 0.4%포인트 낮추며 1.7%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 등 중동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전쟁 장기화 시 에너지 부족으로 생산 활동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물가는 오르고 성장세의 속도는 더뎌질 위험이 있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높아질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정부가 예상하는 2%대 성장에서 1%대 성장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2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과 함께 유류세를 추가 인하했습니다. 상반기 중앙정부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한 25조 원 수준의 전쟁 추경을 4월 중 신속히 시행해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가용 재원과 수단을 모두 활용해서 당장 시급한 물가, 공급망, 취약 부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 대응 방안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전쟁이 수개월간 이어진다면 정부의 복합 대응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순풍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쉬운 선거는 없다며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 들어 최저인 19%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TK를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열세를 보였습니다. 거대 양당의 엇갈린 표정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나 대구시장 출마에 사실상 도장을 찍은 이튿날 민주당 공관위는 대구시장 공천 추가 접수 기간을 31일까지로 늘렸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삼선 전재수 의원에게 단수 공천장을 주는 대신 양자 경선을 확정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매끄러운 교통정리 속에 정청래 대표는 돌연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에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삼실, 즉 성실, 절실, 진실을 언급한 데 이어 선거에 해를 끼치는 가벼운 언행은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모든 선거는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정 대표는 이어 경북 의성과 영덕을 찍는 1박 2일 민심 잡기에도 나섰는데 영남권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해야 한다며 공략 의지를 밝혔습니다. 영남 선거 승리를 위한 뾰족수는 있겠습니까? 왕도는 없습니다.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진 전략에 국민의힘은 지지부진 비상입니다. 마침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19% 지지율을 기록한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46% 고공행진입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에선 거대 양당 지지율이 27% 동률이었고 다른 지역에선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에서 모두 우위였습니다.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빨간색 입고 싶습니다. 입게 해주십시오. 후방 지원 기지로 당이 탈바꿈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대구시장에서 컷오프된 육선 주호영 의원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 심문에 나섰고 김수민 전 의원 내정설이 돌았던 충북지사 경선에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사퇴했습니다. 첩첩산중 파열음만 가득한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경기지사 출마를 설득하는 일종의 SOS를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다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당의 15대1 압승 시나리오 속에 민주당은 오만을 경계하는 입단속을 시작했고 국민의힘은 빨간색 대신 흰색 옷을 입고 자력갱생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68일 전 거대 양당의 대조적 풍경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대전 현충원을 찾은 데 이어 오후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고 강조한 뒤 최상의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에 이어 두 번째로 기념식에 앞서 전사자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평화를 여러 번 언급하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대결과 긴장이라는 과거의 서해를 끝내고 공동성장과 공동번영의 새 역사를 쓰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것은 물론 아픔을 겪는 유족들이 생존 걱정까지 떠안는 일이 없도록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55명의 호국 영웅을 기리는 날로 여야 지도부 인사들도 대거 기념식장을 찾았습니다. 뒤이어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와 북한의 DMZ 내 군사분계선, 국경선화 작업 등을 거론하며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통 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자주국방의 결의를 다지는 것이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마트 강군과 선택적 모병제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뒤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라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건 새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입 차이가 수백만 원 나도 기초연금액은 똑같다며 빈곤 노인을 좀 더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의 감액 제도를 내년부터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는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는 홀몸 노인은 매달 468만 원까지, 부부 합산으론 796만 원까지 근로소득을 올려도 공제 혜택으로 연금 대상이 됩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2014년 도입한 취지가 무색하게 중산층 어르신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하후 상박,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좀 더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0 몇십만 원 월 소득이 있는 사람도 34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20만 원일 때는 이해를 했는데 네네. 30 몇만 원씩 하면서 재정 부담은 막 계속 몇 년, 1년에 몇 조씩 늘어나는데. 정부는 우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20%를 감액하는 방식부터 손볼 계획입니다. 독거노인보다 지출이 많은 노부부의 연금을 깎는 게 오히려 생계를 위협한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부터 감액률을 내년 15%, 2030년엔 10%까지 차츰 낮춰갈 방침입니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증액을 달리하는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차등 지급에 대한 방안, 또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30년까지 16조 7천억 원이 더 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급속한 초고령화로 기초연금 예산은 12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했고 2년 뒤엔 30조 원을 넘을 거로 보여 재정 부담을 줄일 속도감 있는 개편 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필리핀에서 송환된 마약왕 박광열이 구속됐습니다. 국내 송환 과정에서 실시한 마약 가니시약 검사에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왕 박광열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합니다. 공항에 등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모습인데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마약 밀반이 직접 지시했습니까? 법원은 박광열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광열은 살인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시가 3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환 과정에서 실시한 가니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본인도 경찰에 투약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박광열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도 의결했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얼굴과 이름이 노출됐지만 경찰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결정에 따라 박광열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경찰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언주역 근처 공사 현장에서 집안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가 쓰러졌습니다. 새벽엔 노부부가 거주하던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할아버지가 숨지고 할머니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중장비가 도로 한가운데에 넘어져 있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역삼동 지하철 9호선 언주역 8번 출구 근처 상가주택 공사 현장에서 집안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가 쓰러졌습니다. 땅이 꺼지면서 옆으로 쏠리면서 도로를 마비시킬 정도로 이렇게 기울면서 떨어졌는데 경찰은 봉은사 방향 편도 3차로를 모두 막고 교통을 통제했고 강남구는 안전안내 문자를 보내 교통이 혼잡하니 주변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벽 0시 50분쯤에는 서울 수유동에 있는 2층짜리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는 90대 노부부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동이 불편했던 할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고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갓길에 세워진 차량 한 대가 새까맣게 탔습니다.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난 건 낮 12시 반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 덮개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0분쯤 경기 의정부시 금호동에 있는 건물 1층 카페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30대 여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60대 승용차 운전자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려던 운전자가 부주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 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초 경기도에 있는 대신증권 지점에서 부장으로 일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 조종에 가담해 주가를 4배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에 대해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은 해당 인물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충남, 호남 서해안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양주와 동두천은 1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공기가 탁합니다. 서울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농도가 감소하겠지만 밤에는 다시 상승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3.1도, 대구가 12.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도 21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대부분 지방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